면은 마천시변 독진처로. 이것은 다음에 할 텐데요. 이 말이 무슨 말? 야,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나? 마자는 마모하다, 가을마자입니다. 가을마, 연마하다 할 때 가을마자예요. 천은 구멍천자입니다. 위에 천공이 났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천공을 한다. 운동장에 천공을 한다. 뚫을 천자고, 시변 열십자. 저 연자는 벼루 연자입니다. 벼루 연자. 그 수첩에다 그리세요. 지금 이거 그리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가을 맞자요. 가을 맞자, 연마하다 할 때 가을 맞자. 천은 구멍천자입니다. 십은 열십자고 연은 벼류 연자입니다. 요 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김정희 선생이 절친한 친구였던 김돈인이라는 대감에게 보낸 편지 속에가 이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이 있어요. 70 그랬어요. 나는 내 나이 70년 동안 먹을 갈아서 돌벼루 10개의 구멍을 냈고, 돌벼루 얼마나 갈아야 그게 구멍이 나겠어요. 근데 10개의 구멍을 냈고, 그 다음에 독진천호. 독자는 대머리 독자입니다. 대머리 독자. 진은 다할 진자, 천은 일천천자, 호는 털어고자인데 붓입니다. 붓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처음부터 명필이 아니에요. 돌벼루 10개를 먹을 갈아서 구멍을 냈고, 붓천자루가 몽당염 붓이 되도록 글씨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사라는 인물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추사 선생에 비하면 애터미 사업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돌벼루에 먹을 갈아서 그게 10개가 빵꾸가 나도록 그렇게 썼겠어요? 정말 밤낮 없이 썼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 써. 그래서 결국 추사체라는 서체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붓천자루가 몽당붓이 되도록 썼다. 그렇게 썼어요. 편지 속에가 들어있어. 자,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내용이 뭔 줄을 아시겠죠? 미친 듯이 안 하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어요. 근데 칠판을 우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자, 정야. 자, 이 정자는 무슨 정자입니까? 정치할 정자, 다스릴 정자입니다. 다스릴 정자. 자는 뭐뭐라는 것은,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말이죠.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우리가 이 좁은 의미의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정치를 하고, 정치는 또 스폰서는 자기 라인의 파트너들에 대한 정치를 하고, 다시 말하면 정치는 가치 배분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이 경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가치 배분의 문제예요. 가치 배분의 문제. 애터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이냐. 이걸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이게 정이에요. 정. 이 정은 무슨 정자입니까? 바를 정자. 그럼 이제 해석이 되나요? 정이라는 것은 정이다. 정야, 정자, 정야. 다스린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다. 스폰서가 스폰서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직 내 파트너들이 올바르게 애터미 사업을 할 줄 모르니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정이에요. 이
다스릴 정자와 바를 정자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공자님이 계셨던, 공자님이 태어난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근데 노나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밑에 개강자라는 신하가 전권을 잡고 있어. 임금은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다 할 때 그 솔자와 같습니다. 딸 솔자예요. 그대가 스스로 바르게 한다면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지금 너나 잘해. 그대가 스스로 바르게 한다면 솔선수범해서, 이 숙자는 누구 숙자입니다. 누구 숙자. 감은 감히 감자. 누가 감히 올바르지 않게 하겠는가? 실권자인 네가 똑바로 한다면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올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영애가 말한 것처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영애는 그렇게 말 안 했죠. 너나 잘하세요. 그랬죠. 용감한 금자씨인가 무슨 금자씨에서 그랬잖아요. 친절한 금자씨. 용감한이 아니고, 그 영화 장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제목을 꼭 잊어버려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뭐라고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은,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맞죠? 가르친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가 솔선해서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스폰사가 바르게 한다면 파트너가 어찌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요거 노트에 적어가지고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탁 폼을 잡아. 이게 논어 안음편에 있거든요. 논어에 있어요. 논어 안음편에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약간 말씀을 바꿔서 계속 나와요. 네가 바르게 하면 어떻게 정치가 바르게 안 되겠느냐 하는 말이 자꾸 나와. 그래 탁 가방끈 길다고 폼 잡는 파트너가 들어오면 이 말 아느냐? 정자정야, 자솔이정, 숙감부정. 그러면 무슨 스폰서가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중얼중얼. 어려운 한자 없잖아요. 자, 왜 싱가포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곧 지금 5월 26일 날 그 애터미 런이 있거든요. 거의 꼭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하세요. 이게 합창이 됐건 봉사활동이 됐건 그런 런이 됐건 전부 다 기여하는 거거든요. 사회 기여. 그렇죠? 사회 기여. 내 이가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6년 동안 봐왔는데 로얄 클럽 중에서도 6년간 한 번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끔할 텐데 또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참여 안 해. 그 사람이 1년 내내 참여하는 지역에 가서 해도 안 해, 그 사람은. 그게 어제 말한 백로 효과예요. 너희 까마귀 때는 까마귀 때대로 놀아. 나는 백로 걸랑? 근데 지가 생각해서 백로지. 남이 보기엔 그게 흑까마귀야, 그거. 안 해. 다시 말하면 자솔이정. 스폰서가 바르게 하면 어찌 감히 파트너들이 안 하겠느냐 하는 거야. 그런 나이는 반드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왜? 재심 합력하자고 하면서 안 하거든.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냐고. 반드시 우리 사운을 외칩시다 하면 거기에 하고, 아무리 쪽팔려도 하고, 쪽 안 팔려 그거. 인생 시나리오를 씁시다 하면 쓰고, 그게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을, 정보를 받아들인 거라고요. 우리 봉사활동 합시다 하면 하고, 우리 런 합시다. 그렇게 능동적, 적극적, 파지티브하게 하는 사람이 꼭 성공합니다. 백로처럼 자기 혼자 고고하게 있으면요, 스스로 고고하고 스스로 완벽한 도덕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고고하지도 않고 도덕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계속 4차 산업혁명으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뇌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신경 회로망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걸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학에 가면 조소과 그런 거 있죠. 조각 이렇게 하고 그 플라스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열을 가해 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었다. 물바가지. 근데 바가지를 상온에 놔두면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갑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걸 가소성이라 그래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그 모양을 계속 지속한다야. 플라스틱처럼. 진흙으로 석고상을 만들면 진흙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죠. 그 석고상이 마르더라도 진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예요. 그대로 있어. 뇌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뇌에 새로운 회로망이 생겨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데 그 회로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에 생겼던 뇌 회로망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무지무지하게 세. 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안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옛날 것은 그 사람 머리에 뇌 회로망이 생겨 있어. 그러니까 그 말만 계속해. 새로운 것은 새로운 회로망은 안 생겼어. 그러니까 점점점 고립되는 상태로 가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가봐야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내 말이나 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렇게 되면 점점 사람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말로 말해서. 자, 치매가 약간 걸린 어르신들을 보세요. 옛날 기억은요 정확하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아침에 식사하신 건 잊어버려. 밥 안 줬다 그래. 왜 그래요? 바로 옛날 것은 뇌가 그 회로망이 있어. 그건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새로 받아들인 정보나 지식은 그 회로망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정확하게 하는데 최근의 이야기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걸 단기 기억이야. 단기 기억은 다 잊어버려. 장기 기억만 남아있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죠. 그래서 그걸 증명한 분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전혀 달라요. 단기 기억은 누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뇌에서 호르몬이 조금 더 나와서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돌아서면 잊어버려. 10분 후에 잊어버려. 10분 후에 잊어버려. 금방 10분 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벌써 잊어버렸어. 근데 기억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제목을 여러 번 들었던 분,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었던 분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그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같은 정보를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여러 번 듣거나 아주 충격적으로 듣거나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명언은 안 잊어버려. 왜? 너무 충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뇌 회로망이 새로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안 잊어버려 그거. 그리고 명상을 하거나, 뇌과학자들은 명상은 아무 생각이 나는 게 명상 아니에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건 아무튼 노트의 필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거 점심 자시러 가면서 잊어버려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정작, 정약, 자솔, 이정, 습관, 부정. 네, 기가 막히게 뇌자로 딱 말해요. 개강자는 실권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어? 그러니까 정치는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솔이정. 네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하면 습관 부정. 누가 감히 실권자가 바르게 하는데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느냐. 이건 동양의 철학자가 한 말이고 서양의 철학자는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서양 철학자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가장 최근에 계몽주의 철학자, 그리고 도덕 철학의 최고봉 임마누엘 칸트. 칸트 아시죠? 예,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한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한데 그냥 금방 듣고는 몰라요. 노트에 적어 가지고 가셔서 자기 전에 또 화장실에 가서, 특히 변비 있는 분은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변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참 그 새끼 말 더럽게 어렵게 해놨네 이렇게. 칸트가 칸트는 비판 철학인데요. 세계에 유명한 비판 서적이 있어요. 순수 뭐죠? 순수 이성 비판.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는 판단력 비판. 근데 그 양반은 얼마나 이 책을 어렵게 써놨던지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도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그런데 우리 이 조카 박준교 부사장 그 아들이 독일 유학 가가지고 칸트 전공하라거든. 근데 그 새끼 써놓은 것도 내가 모르겠어. 야, 이게 뭐라고 써놨니? 그래서 내가 야, 난 칸트는 한만 읽어봐도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모르는 게 당연하대. 왜 그래? 그랬더니 칸트가 한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칸트의 언어 체계를 모르면 칸트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 응?
아무튼 칸트의 맨 처음에 나왔던 책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 책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순수 이성 비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직관 없는 경험은 공허하고, 개념은 공허하고.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한글이니까 있기는 있겠는데 이게 뭔 말인가 지금.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리더에게 하버드 대학 그 리더십 연구소에서 나온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관이거든요. 직관이에요. 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놈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개념이 없어도 개념 없는 인간이야.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직관이 없으면 공허하고, 그 다음에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변주를 합니다. 어떻게 변주를 하느냐? 점점 이제 알기가 쉬워질 거예요. 고독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고독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고독은 맹목적이다. 이걸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신규가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해드려. 아, 내가 순수 이성 비판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나도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 응?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고독해요? 그래. 그 사랑이 고독이 있어야 돼. 고독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그러나 사랑 없는 고독은, 괜히 고독하면 그 우울증이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랑 없는 고독은 맹목적이다. 이 예의 없는 인간관계는 공허하고, 인간관계 없는 예의는 맹목적이다.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없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봐야 그건 공허한 거야. 예의가 없는 인간관계 맺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맨 도만 쏜다 이거야. 지금 공허한 거라고, 텅 빈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 없는 예의는 지금 뭐예요? 허례허식이야. 이것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그러니까 화이트 헤런 이펙트처럼 백로 효과야, 백로 효과. 인간관계가 없어. 나는 까마귀 노는 곳에 안 간다. 이거 공허하고 맹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 없는 이해는 공허하고, 비판 없는 이해는 공허하고, 이해 없는 비판은 맹목적이다.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있죠. 비판 없는 이해는 그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를 얘기했을 때 그 주제를, 그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비판이에요. 꼭 그럴까? 다른 측면에서, 얼마든지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 이스라엘이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 노벨상을 다 받아요. 어떤 사람이 한 주장을 하면 옳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야만 그 이해가, 그 주장에 대한 이해가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 학부모들, 엄마들 때문에 안 돼. 엄마들. 논술형 시험을 내려 해도 그걸 교수나 교사가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논술형은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주관적으로.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신경질을 하니까 사지선다를 내버려. 예를 들어서 그 군소리 없이 문제를 내버려. 신라의 수도는 1. 경주, 상주, 전주, 광주. 딱 이렇게 내놔. 그러면 경주만 맞아. 나주는 안 맞아. 명확하니까 엄마들이 이유를 못 제기해. 그러나 프랑스 고등학교 자격시험에서 내렸던 철학 문제를 내봐요. 당장 쌈박질이 벌어져.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점수를 적게 줬냐. 문제가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그걸 4시간 동안 논문으로 써서 내야 돼. 그게 고등학교 자격시험이야. 이성적이려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게 문제야. 이성적이려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당신 안에 무엇이 당신을 무엇을 하게 하는가? 그게 문제야. 그럼 우리는 답이 2개 딱 나와. 모르겠다.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다 하면 되고. 아니, 맞다. 그렇게 탁 나와. 왜냐하면 사랑은 감성의 문제예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성이 마비돼. 일부가 마비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려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대비하면 어떻게 돼버려?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던 신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문제가 돼. 그러잖아. 그러니까 논술을 해야지. 논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예약문화 할 때 예입니다. 예. 예가 없는 악은 음악입니다. 예가 없는 악은 맹목적이고, 예가 없는 악은 공허하고, 악이 없는 예는 맹목적이다. 허례없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문화가 예악 문화입니다. 예와 악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요. 예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다름을 강조하는 게 예예요. 내가 우리 스승님께 예를 갖춘다. 그 말은 스승과 나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 말은 아버지와 나는 다른 분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예예요. 이건 사회법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악은, 근데 사회가 예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벌해져요. 상하 관계만 따져. 근데 악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화음이 일어나. 그렇죠? 좋아야. 그래서 항상 동양의 문화를, 우리 문화를 예악 문화라고 하는 게 예와 악이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도
재심 합력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 문화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는 어머니이고 제도는 자식이다. 제도는 자식이다. 자, 이 말, 자식이 어머니가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습관, 관습이 모두 어디서 나왔다? 문화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 문화에서 나오지 않은 제도나 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회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문화는 어머니이고 제도는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 어때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좋은 말은 다 써놨어. 근데 잘 안 돼. 제헌절이 국경일이었던 그 연식 기준 높으신 분 아시죠? 7월 17일. 근데 국회의원이 빼버렸어. 왜냐하면 헌법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헌법인데 다 뜯어고쳤어. 어디를 뜯어고쳐요? 주로 권력 구조를 뜯어고쳐.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모색해. 그게 전부 다 미국 대통령제가 처음 나온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때는 희한했어요. 왜? 국민을 다스리는 권력자를 국민이 뽑는다? 그 다음에 국가원수를 국민이 뽑는다? 그 당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당시에 왕이나 이런 분들은 세습이에요, 세습. 그렇죠? 세습인데 귀족은 평민들이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권력자를 국민이 뽑는다? 그래서 그때 세계가 미국을 주시합니다. 저게 성공할까? 그런데 됐어요. 성공했죠? 했어요.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도 성공 못했어요. 맨날 장기 집권, 늙어 죽을 때까지 쿠데타, 부패. 대통령제라는 것을 미국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문화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렇듯이 우리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도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수능이란 게 SAT라는 그 시험하고 똑같고, 사회봉사, 미국 다 보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회봉사,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이걸 반영하니까 우리도 봉사 점수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봉사 안 하고 아빠 친구가 소방관이니까 아빠가 그거 들고 가지고 소방관에서 봉사했다고 받아오죠. 이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문화가 뒷받침이 되니까 한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그걸 대학 들어가려고 재수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인류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을 학교 교수가 가서 안 해. 안 해요.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브라운 대학이 노스아일랜드 시골 프라비던스에 있어요. 그런데 저쪽 하와이에 있는 놈을 어떻게 가서 면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와이에 있는 브라운 대학 졸업생에게 면접해서 보내라 그래. 그럼 나 같으면 내 조카 오라 그래가지고 면접 100점 이렇게 주고 다른 놈들은 면접 50점 이렇게 줘버릴 거야. 근데 그 회사는 안 그래. 정확하게 해서 보내. 정확하게. 그게 문화예요. 우리가 그래서 봉사 점수를 넣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이 진짜 봉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도는 가져왔는데 문화가 뒷받침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절망적이죠. 그럼 그 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실험을 해야 되죠. 과연 정치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가? 정치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는, 리더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싱가포르야. 싱가포르 이광조 수상이에요. 싱가포르는 지금 경상 환율로 한 국민소득이 6만 불입니다. 그리고 PPP 환율로 하면 8만 5천 불이에요. 8만 5천 불. 싱가포르 그 세일즈 마스터가 강의하는 걸 콜마의 백 대표가 들으시고 작년에 거의 기절할 뻔했어.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저는 국제적인 강의를 하느냐 이게. 그 정도요. 왜? 그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없으면 못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주였어요. 말레이시아 연방이거든요. 싱가포르 주였는데 그때 주지사가 이광료라는 사람이에요. 30대가 주지사였어요. 그런데 하도 싱가포르이 골치 아프니까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해버렸어요. 너 먹고 살라고. 연방이 떨어 나가라 이거예요. 왜? 그 섬인데, 조그마한 섬인데 그게 인종 전시장이자 종교 전시장이에요. 맨 인종 폭동, 종교 폭동, 부정부패. 우체부한테 도로를 안 주면 편지가 안 가. 의사한테 도로를 안 주면 치료를 안 해줘. 그렇게 부패했어.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말레이시아 국왕과 말레이시아 수상이 연방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연방이 너 지원 안 줄 테니 너끼리 먹고 살아. 그러나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싱가포르는 면적이 서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600쯤 돼요. 근데 지금은 싱가포르는 넓어. 600에다 700으로 늘었어. 왜 그런지는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섬이어가지고 파면은 소금물만 나와. 물이 없어. 두 번째는 전기가 없어. 발전소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전기를 만들어? 없어. 그 다음에 나무도 없어. 나무. 비밖에 없으니까. 식량이 없어. 식량. 먹고 살 게 없어. 심지어는 뭐까지 없냐면 흙도 없어. 제일 높은 산이 180m인가? 뭐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산 많은 거 엄청 복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빗물을 받았어. 빗물을 받아서 40%를 이 호수에 저장을 해. 그리고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20%.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100년간 물을 사오기로 계약을 했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물 파이프라인이 통하잖아요. 전기는 100% 말레이시아 전기를 수입했어. 먹는 건 전부 100% 수입. 근데 나라 전체가 공원이에요. 공원. 원래 싱가포르를 건설할 때 가든시티를 만들겠다. 이광주 수상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티 인더 가든. 완전히 정원이에요. 나무도 없으니까 가로수, 숲 엄청나게 만들어낸 전부 수입한 거예요. 수입해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야 이거 짠물 나올 텐데 어떻게 키우냐 했더니 전 국토 밑에 파이프라인이 깔려있어. 거기서 나무에 물을 대는 거야 전부 다. 그럼 뭐에 먹고 사느냐? 싱가포르이 먹고 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중개무역.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싱가포르 항이 세계 최대 항이에요. 중개무역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다가 우리가 교역하지 않는 나라에 팔아먹어. 북한에 팔아먹거나 옛날 중국에 팔아먹고 공산권에 팔아먹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문받아서 한국에 생산 요청을 해서 중개해줘. 그러니까 어때요? 국제 감각이 있으면 안 돼. 중개무역으로, 그 다음에 국제금융. 금융으로. 그러니까 산신령들이야. 국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 싱가포르 가시면은 비행기에서 아나운서가 그 휴대폰 신고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번 해. 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 않다가 걸리면 벌금 500불을 물게 됩니다. 껌도 못 씻게. 그래서 껌 공장을 아예 없애버렸어. 왜? 관광국가인데 길에다 껌 뱉지 말라. 공공장소, 뭐 기차간이라든가 음식물 먹으면 벌금 1000불. 그러니까 완전히 길바닥에 밥풀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막 이제 그런 것은 그렇고 지금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날은 열대지방 아니에요.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소나기가 퍼부어. 그렇죠? 열대, 우림 때는. 그런데 길거리에 양산을 쓴 사람이나 우산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없나? 우리 갈 때 비가 오더라고. 바로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양산과 우산이 없이도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작은 배려가 뭐냐? 자기 집을 지을 때 1층을 보도만큼 들여서 지어. 2층을 이렇게 지어. 그리고 여기에 기둥을 전부 박아놨어. 그러니까 햇빛 나면 그 밑으로 지나가고 비 오면 그 밑으로 전 시내를 돌아다니도 비 한 방울 남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법이나 강제해서 한 게 아닙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따라서 그렇게 하므로 건물 밑으로 길이 있어. 근데 그거 개인 땅이야. 개인 땅.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뭐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데모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걸 보면 저는 절망을 합니다. 서구인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천민성의 극치, 천민자본주의.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민성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러나 지금까지 데이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와서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 예가 없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된다. 그따구 소리야. 그것은 내가 옆에 있었으면 아구창을 돌려버려. 진짜야. 그런 아이를 키워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더불어 사는 아이를 키워야지. 응? 그걸 차별이에요. 차별.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미국 같으면 많으실 거예요. 차별이면 차별. 1차의 차별은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감옥으로 바로 보내버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취직시험 볼 때 사진밖에 없거든요. 아니 사진도 없어. 사진도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 할망구인지 할아버지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알 수가 없어. 들어와 봐야 알아. 왜? 사진 붙이고 학력 쓰고 경력 쓰는 것은 차별이라 이게 차별.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야. 그거만 봐.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케네디 스쿨에 다니는 한국 대학생이 사지 장애예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문이 좁아서 교실에 못 들어갔어. 문이 좁아서. 그래서 총장을 상대로 쇼를 했어. 소송을 했어요. 법원 판결이 뭐냐면 모든 문을, 하버드의 모든 문을 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라. 모든 계단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고쳐라. 그리고 총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해라.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총장이 느껴보라 이거예요. 근무할 때도 휠체어를 타고 와라. 법원의 명령이야. 그리고 신문에 났더라고. 총장이 휠체어 타고 출근한다고. 왜?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지 말라요. 왜? 인간은 동일한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가 뭔데 차별하냐? 네가 뭔데?
그래, 정년퇴임도 없어요. 언제 정년퇴임하느냐? 아, 내가 이 일을 못하겠구나. 그럼 스스로 알아서 나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신입사원 뽑는 것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해. 연방법 위반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83세 된 노인이 공무원으로 합격했더라고. 아니,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됐지. 그분이 100살이든지 83세든지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그게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코미디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100세 된 할아버지가 건장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를 욕한 놈들을 전부 용서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새끼들 다 뒤져버리대. 그럴 거 아니야. 100세 싸서 새끼들 다 뒤져버렸다 이게 지금. 그렇게 낙천적이니까 100세를 건강하게 사신 것 같아요. 자,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광요란 수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혼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혼자. 자,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